네, 앞에 약간 낯선 수학적 연산자 오퍼레이터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벌써부터 약간 힘들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포텐셜 에너지 혹은 열에 해당되는 스칼라 함수, 방향은 없고 크기만 가지고 있는, 즉 열은 아직 방향은 없어요. 크기만 가지고 있죠. 뜨겁다, 뜨겁지 않다. 에너지가 크다, 작다만 가지고 있는데 그 크다, 작다의 차이가 크기와 방향까지 가지고 있는 힘, 벡터를 유발하는 거죠. 힘은 이 스칼라 함수의 기울기, 3차원적 기울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즉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니까 그 방향을 뒤집기 위해서 요 개념을 썼습니다. 요거를 그레디언트라고 용어로 표현한다고 했었는데, 대표적인 이런 델 기호를 쓰는 대표적인 또 다른 연산이 발산에 해당되는 다이버전스가 있고 소용돌이에 해당되는 컬이 있습니다. 소용돌이 모습을 그린 여러 가지 그래프입니다. 바람일 수도 있고 물살일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요. X와 Y 좌표상에서 여러 가지 화살표는 각각 벡터인 거죠. 이 특별한 지점에서 화살표의 크기가 이만큼 물살이 센 거고 방향은 이 방향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살이 복잡해 보이는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가늠하고 싶습니다. 변화. 방향도 바뀌고 크기도 바뀔 수도 있죠. 방향이 안 바뀌고 크기만 바뀔 수도 있고 크기는 그대로이면서 방향을 틀기만 해도 변화한 거죠. 그거를 뭔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때 쓰는 게 다이버전스인데요. 우선 다이버전스가 가해지는 건 제가 앞에 계속 화살표 그림만 보여드렸던 이유가 이 함수가 벡터 함수여야 되는 거죠. 즉 화살표들이 크기만 아니라 각 모든 지점들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V라는 만약에 흐름이라면 이 흐름은 내가 어떤 지점을 정하면 그 지점의 흐름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연산자를 가한다. 자, 우선 이 점으로 하는 이 연산을 알아야 되는데 벡터 A와 B가 연산을 한다라고 점을 찍는 건 우리 그 성분을 배웠습니다. 벡터 A라는 거를 좌표 성분으로 표현할 때 AX, I, AY, AZ 세 가지의 수직하는 세 개 성분으로 A를 표시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BX, BY, BZ가 있겠죠. 내적을 한다라는 건 점을 찍는 걸 내적이라 그러는데요. 내적, inner product. 연산의 규칙이 I와 I는 같은 방향이니까 1입니다. X축. I와 J는 수직인 축이죠. 그러면 0입니다. 그러면 I와 K는 0이겠죠. J와 K도 0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령 I와 I가 내적해 보면 1일 거고 I과 J가 곱해지면 0이니까 여기서 살아남는 건 이런 성분만 살아남겠죠. AX, BX 더하기 AY, BY 더하기 AZ, BZ만 살아남겠죠. 결론적으로 보면 A도 벡터였고 B도 벡터였습니다. 각각의 벡터가 X, Y, Z 성분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내적한다. 큰 점을 빵 찍어서 내적하게 되면 그냥 어떤 값만 나옵니다. 스칼라에 해당되는. 그거는 성분을 X, Y끼리 곱한 이 값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이버전스로 돌아와서
이 앞에 연산자도 일종의 벡터였죠. i를 앞에다 쓰겠습니다. 더하기 j 더하기 k. 여기에 점 찍고 v인데 v도 성분이 있겠죠. 그러면 i, vx, j, vy, k, vz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v라는 벡터를.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i 성분은 1이고 뒤에 있는 x의 미분을 vx에 적용하는 거고 i가 j에 적용되면 다 0이 될 거니까 살아남는 성분은 3차원인 경우에는 3가지가 나올 거고 2차원인 경우에는 2가지가 나오겠죠. 예, 제가 3차원까지 다 설명해 드렸네요. 2차원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V라는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정하면 그 물살의 세기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V는 벡터 함수입니다. 그 벡터 함수의 변화를 가늠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연산을, 점 찍은 연산을 합니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의미인가요? V는 X와 Y 여러 가지 방향의 성분을 가질 수 있는데 X 방향의 변화인 거죠. 미분이니까. X 방향으로 얼마나 변화했느냐. 이거는 Y 방향으로 얼마나 변화했느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가늠하고 싶은데 X 방향만으로 봐서 얼마나 변화했느냐. Y 방향으로 봤을 때 얼마나 변화했느냐는 변화량을 합치면 되겠죠. 변화의 방식은 X와 Y 2가지 성분으로 가능할 테니까. 그쵸? 뭐 얘기는 복잡했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3차원도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화살표의 흐름이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그럴 경우 델이라는 오퍼레이션에 큰 점을 찍어서 하는 연산, 이걸 다이버전스라 그런다 그랬죠. 의미는 발산이라는 건데 왜 발산이라 그럴 건지는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그 회오리 치고 있는 바람의 변화는 일단 X 방향으로만 변화, Y 방향으로만 변화, Z 방향으로만의 변화를 보고 그 각각의 변화를 더하면 된다. 그게 바람이 변한 모든 변화량이다. 자, 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을, 재미있는 표현을 제가 만화로 하나 그려봤는데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라고 그러죠.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우라는 의미는 내가 자꾸 마음속의 에고가 자꾸 생각을 해서 만들어내거나 삼키거나죠. 자, 그거를 앞서 예를 들었던 바람이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마음의 바람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마음의 바람이 내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마음의 바람 같은 벡터가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나에게 들어와서 그 마음의 화살 바람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변화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나요? 다이버전스를 하는 거죠. 이 바람을 제가 기호를 조금 바꿔서 E라고 했습니다. E는 보통 전기장을 표현하는데 마음의 바람 같은 전기장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자, 머리를 조금 크게 그렸는데 이게 한 점이에요. 사실은 X, Y, Z라는 특별한 점, 이 지점에서의 변화, 마음의 바람이 내게 와서 변했느냐, 얼마나 변했느냐를 알고 싶으면 X방향으로 얼마나 변했느냐, E는 3차원일 수 있으니까요. 성분을 표시하면 다 쓸 수 있고 X방향으로 변화한 거를 따져보고 Y방향으로 변한 걸 따져보고 Z방향으로 변한 걸 따져보면 되겠죠. 이 특별한 지점에서.
그리고 이건 미분값이니까 미분값을 적용할 위치를 말해줘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x0, y0, z0라는 특별한 지점이라면 이 미분을 x0에서 행한 그 값을 써라. 이것도 y0고 z0고. 자, 그래서 이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0이면 변화가 없는 거죠. 즉 마음을 진짜 비우고 있는 겁니다. 플러스라면 뭘까요? 플러스라면 본인이 뭔가를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전기장이 추가돼서 커지거나 바뀌거나, 마이너스라는 건 외부에서 들어온 그 전기장의 생각의 화살을 내가 삼켜버린 거죠. 그래서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0이 아니라는 말은 에고가 있다는 얘기겠죠. 부끄러운 욕망, 부끄러운 것은 삼켜버리고 내 욕망은 자꾸 생겨나서 바깥에 있는 생각의 화살에 뭔가 더해지는, 이런 식의 비유를 하시면 조금 어렵지만 조금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밌는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해서 E는 전기장이고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면 플러스 전하가 보이지 않는 역선 같은 전기의 어떤 화살을 내뿜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전기장입니다. 전하가 있으면 전기장을 내뿜는데, 자, 이 모습은 속은 텅 비어 있고 껍데기에만 전하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가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구조를 보면 플러스니까 바깥으로 전기장이 나갈 수도 있지만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자, 한 단면을 끊어서 보면 여기서 여기로도 얘도 전기장을 가하고 얘도 가합니다. 내가 지금 중간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 위치에 있다면 여기저기서 가하고 있는 모든 전기장을 다 고려해야겠죠. 만약에 한가운데 있다면 좀 쉽죠. 그죠? 대칭적이니까 여기서 가해주는 전기장, 여기서 가해주는 전기장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딱 가운데 있으면 힘을 하나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데 있으면 애매하죠. 요거는 가까워서 힘의 크기가 좀 크고 얘는 머니까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딴 데서 오는 놈들은 또 대칭적이긴 한데 조금 다르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발산의 정리처럼 작은 공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은 공간, 아주 작은 공간. 만약에 아주 작은 공간 속에 전하가 있다면 얘가 전기장을 내뿜으니까 이게 소스가 돼서 전기장의 변화를 유발한 거죠. 있음으로 인해서 유발한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는 외부에서 마치 바람의 화살처럼 전기장이 들어오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는 전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훅 하고 지나가겠지만 정작 이 지점에서는 전하가 없으니까 전기장을 바꿀 소스가 없어요. 전기장을 삼킬 수도 없어요.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다이버전스 E는 0입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소스가 없으니까. 직관적으로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반면 이제 다이버전스와 다른 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컬은 이제 이게 파마한다라고 그러는데, 파마는 약간 고착하기 위해서 펌이라는 그 영어에서 유래된 것 같고요. 꼬불꼬불하다라는 표현은 컬을 쓰죠. 그 다음에 변기에서 물을 내릴 때도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화살로 표현해 보면 뭐 이렇게 화살표가 굽이치고 있으니까 내가 정한 어떤 지점에서 크기와 방향을 명시할 수 있고 벡터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2차원일 수도 있고 3차원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화살표들이 회오리 치는 속성이 있느냐를 따질 때 컬이라는 연산을 씁니다. 앞에는 다이버전스는 여기다 큰 점을 찍어서 x, y, z 성분만 매칭시켜서 계산하는 거였다면 이 계산은 약간 조금 복잡합니다. 자, 전에 그 동계올림픽 게임에서
컬링이 되게 유명했었는데 컬링도 돌이 돌면서 게임을 하는 거라서 바닥에 돌이 남기는 흔적을 보면 어떤 특별한 지점마다 도니까 화살로 표시하다 보면 뭔가 회오리 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바닥에 표시된 운동의 속도라 그러면 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표시한 v 함수에다가 컬이라는 연산을 해서 0이 아니면 이 움직임에는 회전의 속성이 있구나라고 아는 겁니다. 자, 연산 방법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뭐 수학을 쓰시지 않는 예체능 계열이나 문과 쪽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도 이왕이면 계산하는 걸 알면 더 좋으니까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이 될 연산은 앞서 I 성분을 X 성분을 미분하고 Y 성분을 미분하고 Z 성분을 미분하는 거와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F라는 어떤 XYZ 함수가 있으면 그 성분을 밑에다 이렇게 두고 미분하는 요소도 이렇게 두고 I, J, K도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박스를 칩니다. 행렬도 여러분들 수학 교과 과정에서 안 배워서 지금 이렇게 그린 것만으로 되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를 빼내고 구획을 쳐서 요렇게 먼저 하고 요렇게 합니다. 즉 FZ를 Y로 미분하고 반대로 가는 건 마이너스. K부터 할게요. K는 여기 하나 똑같이 쓰세요. 끝났으니까 X, Y, FX, FY, X니까 I, J. K를 제외한 이 공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K를 할 때는. 그러면 F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마이너스 X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J가 애매한데요. J는 어떻게 하시냐면 헷갈리시면 J를 들고 오고 K를 들고 오고 아니면 J를 두고 앞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와 이거 J에 해당되는 걸 제외하고 이거와 이거를 요렇게 해야 되긴 할 건데 반대입니다. Z를 X에 대해서 연산하면 X를 연산한 것들이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되는데 부호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은 J를 두시고 JKI라고 쓰고 K에 해당되는 Z를 쓰고 X를 쓰고 FZ, FX를 쓰고 J니까 J를 놔두고 이거 먼저 하고 이거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조금 어렵긴 한데 무리를 해서 제가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계산을 이렇게 해서 가령 회오리 치고 있는 이런 바람이 있을 때 눈으로 봐도 회오리 치고 있잖아요, 그죠? 회오리 치는 속성이 있느냐? 컬 연산을 해서 값이 있으면 회오리 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다이버전스는 F라는 스칼라 방향이 없는 값을 벡터에 연산했을 때 이게 어떤 값이 나오죠, 그죠?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의 값이 나오는데 컬은 벡터에 연산을 해서 어떤 방향을 가진 벡터가 됩니다. 즉 다이버전스는 그 변화의 크기만을 따졌는데 컬은 변화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따지게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회오리 치고 있는 거에 회오리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2로 마이너스 플러스고 방향은 Z입니다. 지금 X고 Y고 Z는 위로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점을 찍으면 나오고 있는 방향이 Z입니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만약에 Z를 축을 기준으로 회오리가 이렇게 치고 있다면 엄지손가락을 Z방향으로 향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으면 Z방향을 향한다. 회오리가.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회오리를 Z를 축을 갖고 회오리 방향으로 감아 보면 엄지손가락이 마이너스 Z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의 방향이 의미하는 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느냐를 대변하기 위한 겁니다. Z나 마이너스 Z로 뭔가 뿜어져 나온다는 의미는 아니고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Z축을 그냥 편의상 잡은 셈이죠.